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도 역시 어쩌다 보니 또 녹화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 지난번에 배운 내용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복습 한번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라이브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이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업은 금요일이 창체진로이기 때문에 2회만 올라가요. 오늘 수업까지만 수업을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배웠냐면 정조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위치 한번 파악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후기를 3등분을 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앞에 17세기, 18세기, 그 다음에 19세기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여기 18세기의 내용을 수업하고 있었습니다. 요 18세기를 이렇게 끌어다가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18세기를 확대를 하면은 여기에 영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해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조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조와 정조의 비교하는 문제들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지난번에 한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배우다만 내용 정조 이야기 공간이 좀 좁기 때문에 여기다가 좀 나눠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여기 18세기 부분을 확대해서 수업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영조 이야기했고, 우리 이번 시간에는 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조의 정책 중에서 정치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쭉 한번 적어봤었죠. 먼저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자, 그런데 특히 이 탕평책은 영조의 탕평과 뭐가 다르냐? 영조가 노론과 소론 중심의 탕평이었다고 한다면 그 중에 노론에 집중된 영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노론, 소론, 그리고 남인이 고르게 등용되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정책 중에서 규장각. 자, 규장각 이야기를 지난번에 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싱크탱크 같은 역할, 정책연구소 같은 역할을 하였다. 그 다음에 장용영이라고 하는 군부대를 만들었다. 근데 그 수가 좀 너무 많았다라는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서 초계 문신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종의 재시험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수원 화성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법전이 있었죠. 대전 통편. 경국대전, 속대전, 그 다음에 대전 통편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자, 이게 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죠. 선생님이 집중해서 설명하긴 했었는데 신해년에 상공업을 통하게 하였다. 신의 통공이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하였고요. 그 정책의 내용을 좀 풀어 쓰자고 한다면 금, 난전, 권을 배제하였다. 원래 금난정권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띄어쓰기해서 읽으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금한다.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 어제 난전이 뭔지 설명했었죠. 시전 상인들이
난전들의 물건, 노점상들의 물건을 빼앗고 자기들이 물건을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것을 언제? 정조 때 이렇게 하였다, 정리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요거 조금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옆에다 적어 볼게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이 신해통공은요, 신해통공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신해통공과 또 묶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기억나요? 대동법? 더하기 대동법 더하기 그 다음에 모내기법. 요거는 그냥 검정색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모내기법, 그리고 상평통보. 이거는 화폐였죠? 자, 이런 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이 정책들, 사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조선 후기에 어떤 변화를 알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 답은 상공업이 발달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대동법 때도 설명했던 것 같아요. 조선 후기에 상공업이 발달하였다는 내용들을 중요하게 이야기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선생님 뭐 그냥 발전할 수도 있죠. 뭐 이거를 대동법도 엮어내고 모내기법도 엮어내고 화폐의 사용도 엮어내고 상공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하면서 상업이 어찌 발전하게 되는가 다 묶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왜 이렇게 이제 상업의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 상업은 당연히 발달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 일본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역사를 일본이 정체되어 있는 나라다. 너희들은 발전할 수 없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너희들의 발전을 이끌어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펼쳐요. 언제 그랬을까? 바로 일제강점기 때. 자, 너희들은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봐봐 뭐 아무것도 없잖아. 니들이 농업국가였죠. 언제 상공업이 발달했어. 라는 식으로 우리의 역사를 깎아내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 역시도 물론 일본만큼 빠르다고 하면은 안 되겠죠. 일본은 1800년대와 이제 1900년대에 정말 급성장을 해요. 이제 외세 미국과 개항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는데 뭐 지금은 그걸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에 비해서는 분명히 빠르진 않지만 우리도 상업이 발달할 수 있는 기반 혹은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어쨌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야 됐겠죠. 일본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우리가 막고 방어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존재하였다. 그래서 자꾸 이제 선생님이 상공업의 발달, 대동법, 모내기법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가셔서도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은 이제 뭐라고 할까? 일본이 우리 역사를 어찌 왜곡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 논리적 근거로서 이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하나만 더 적고 이제 정조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사회면으로. 자,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규장각에다가 몰락한 남인 출신, 그 다음에 서자, 얼자 출신들을 많이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거는 이렇게 적어볼게요. 서울차별. 아이고, 글씨를. 서울
차별을 없앴다. 에이, 말로는 없앴지만 사실상 이게 꽤 오래는 가겠죠? 여러분, 법령이 오늘 당장 시행된다고 해서 내일부터 바로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노력들을 하였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조의 이야기, 이제 필기가 이 정도로 마무리되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훌륭한 업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기도 굉장히 많이 했죠. 평상시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던 영조였지만, 죄송합니다, 정조였지만, 어제 아마 그 수업 초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정조 시대의 한계는 명확하다. 정조는 국가의 시스템을 완성해 놓고 이런 제도의 변화를 줬다라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으로, 개인기로 왕권을 강화해서 신하들의 힘을 억누른 것 뿐이다라는 것 정도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정조라고 하는 인물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동안 정조가 개인기로 억눌러 왔었던 조선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후죽순 터지고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이어서 배울 내용들은 바로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조는 48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해요. 사실 앞선 왕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일찍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정조는 본인이 이 죽어가는 본인의 모습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워. 물론 누구나 죽으면 안타깝겠지. 근데 정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주변에 나와 동갑인 신하들은 아직 파릇파릇하고 소년 같은데 어찌 나만 이리 빨리 나이가 들고 늙어가느냐, 왜 몸이 아파지느냐, 너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정조는 건강관리는 잘하지 못했어요. 뭐 이거는 개인적인 내피셜일 수도 있겠지만 엄했던 영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욕주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었죠. 금욕주의자였던 영조,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뭐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랬던 건 아닐까 싶어요. 정조는 폭음, 그 다음에 흡연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술 한 번 먹으면 정말 진탕 마시고 막 신하들한테도 먹이기까지 하는,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상사인데 엄청 술을 먹였다고 해요. 폭음도 잦았고요. 그 다음에 담배를 엄청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과거 시험 있죠. 과거 시험에도 전 국민이, 전 백성이겠네요. 전 백성이 어떻게 하면 담배를 즐겨 필 수 있을까가 시험 문제로 낼 정도로 정말 애연가였습니다. 뭐 술, 담배 많이 하면은 금방 몸이 상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정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일도 많이 했던 인물이잖아. 일 중독자이기도 하고요.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고 막 커다란 종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일 그만두고 좀 쉬어야겠지. 근데 정조는 쉬는 동안에도 제대로 쉬지를 못해요. 왜? 내 몸을 내가 치료해야 되는 거야. 본인이 또 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지식이 있다 보니까 신하들이랑 회의하면서 토론하면서 자신의 몸을, 물론 내가 침을 놓거나 내가 약을 만들진 않지만 막 신경을 쓰는 거야. 이런 약을 써봐야 되고 여기서 이런 치료를 해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쉬는 게 아니겠죠? 건강은 점점점 악화될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야. 지금 나한테 어린 아들인 순조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순조의 나이가 11살인데, 이 어린 아들이 내가 이루고자 했었던 이 정책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안 될 텐데. 지금 불안한 게 너무 많거든. 예를 들어서, 뭐 외세의 침략, 여러분들 이제 이양선이라고 하죠. 외국배가 들락날락 거린다라든지, 여러분들 또 세금 문제도 꽤 문제가 있었어요. 나중에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할 3점, 3가지 세금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일단 막 암행어사 보내고 본인이 관리하면서 어쨌든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본질적인 걸 해결하지는 아직 못했고, 그 다음에 여전히 존재하는 뭐 지역차별에 대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내 아들이 해결할 수 있을까? 안 될 텐데 하는 마음에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불안하니까 급하게, 여기다가 좀 써볼게요. 이건 여러분들 필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신의 아들인 순조 있죠. 순조의 비가 있을 거예요.
순조의 비의 아버지가 이제 김조순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규장각 출신이기도 하고요. 정조가 굉장히 아꼈던 인물이에요. 이 김조순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해요. 우리는 왕의 외가 쪽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을 외척이라고 이야기해요. 외척 세력. 조선 왕조는 이 외척 세력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모든 왕조에 있어서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외척 세력이 바로하였을 때 그 국가가 제대로 운영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사실 정조는 이 김조순이라고 하는 인물을 굉장히 높이 샀고 굉장히 많이 믿었나 봐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들 이 정조도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왕이 되는 과정 중에서 외척 세력들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고생을 많이 했어. 그래서 본인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외척 세력들을 전부 다 박살을 내버렸거든. 그런데 봐봐, 내가 죽기 직전에 내가 불안하니까 누굴 끌어들여? 외척 세력을 끌어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 김조순이 성씨가 어디냐면 안동김씨예요. 그리고 이 김조순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장악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안동김씨가 권력을 독점하게 돼요. 우리는 이 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세도 정치 시기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란 뜻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붕당 이야기할 때 비변사, 전랑, 삼사를 노론이든 소론이든 남인이든 하나의 정당이 이걸 독점하게 되면은 왕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랬었죠. 왕의 자리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주게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의 정당도 아니고 누가 한 가문, 안동김씨가 모든 권한, 이 세 가지 권한을 독점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폭발하게 될 거예요. 이해될까요? 우리는 그 시기를 뭐라고 한다? 세도 정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결국 정조는 48세의 나이에 죽게 되고 어린 나이인 순조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 김조순과 안동김씨가 세력을 키워서 권력을 잡게 된다라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잠깐만 모두 지워보고 자, 이제 다시 새로운 단어를 배우게 될 텐데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은 이제 세도정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자, 아까 선생님이 조선 후기 16, 17, 죄송합니다. 17, 18, 19세기라고 했죠. 뭐 19세기 정확히 중간까지예요. 1850년도, 50 몇 년도까지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해드릴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연표를 그려보시면은요. 자, 3명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왕의 이름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번에는 왕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는 게 아니니까 순조, 그리고 헌종, 그리고 철종 이렇게 선생님 지금 왕의 이름을 파란색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왕의 업적이 그리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참고 삼아서 순조가 즉위한 나이가 11살이에요. 헌종 같은 경우는 8살에 즉위를 해요. 철종 같은 경우는 뭐 정상적인 나이긴 합니다. 19살인데 철종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갑자기 왕이 된 케이스이니까. 먼저 필기부터 잠깐만 해보고 여러분들 그리고 설명을 좀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 우리는 순헌철 이 시기를 묶어서 그냥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는 이 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도
정치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세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거예요. 가문이 권력을 독점. 대표적으로 안동김씨. 곁다리로 풍양조씨, 반남박씨가 있지만 메인스트림은 안동김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왕권이 어떻게 될까요?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정치가 문란하게 될 거고요. 나중에는요, 관직을 매매하기도 해요. 자, 관직을 사고 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직을 사고 팔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관직을 많은 돈을 주고 관직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돈을 다시 내가 어떻게 돼? 메꿔야겠지? 여러분들 특히 이 순조, 헌종, 철종 시대에는요, 과거 시험이 거의 뭐라고 할까, 형평성 혹은 정당성이 없어지게 돼요. 누구와 손을 잡은 사람만 과거의 실력보다는 과거에 합격할 수 있다. 안동김 씨에게 줄을 댄 사람들만이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과거 시험을 아무리 잘 보더라도.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할까요? 안동김 씨에게 뇌물을 바치려고 하겠죠? 이 뇌물을 바치려고 하다 보면은 돈이 필요하겠네요. 자, 어쨌든 돈을 끌어모아서 갖다 바쳐서 내가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본전 찾아야겠죠? 그럼 본전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결국 지방으로 내려가서 사또가 되거나 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세금을 갈취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금 문제가 생기겠네요. 백성들은 먹고 살기 너무 어려워지겠죠? 그럼 백성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어떤 행동을 할까요? 밀란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기를 단순하게 이제 조선만의 시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하나의 나라에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간간히 일본, 그 다음에 청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나 이제부터는 은근슬쩍 프랑스, 러시아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될 내용은 이제 근현대사라고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알고 있죠? 문을 연다, 개항을 한다. 그건 어떤 의미가 되느냐? 지금까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단순하게 조선이라고 하는 역사 안에서 갇혀 있었다고 한다면 문을 열게 된 순간 어떻게 될까요? 세계사의 흐름에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개항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세계사적 흐름까지도 같이 잡아가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때부터는 조금 더 복잡해질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요 정도만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배울 것이다 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내용이니까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 좀 수업을 좀 짧게 할 거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이것만 좀 하나 기억합시다. 순조, 헌종, 철종 시대에 안동김씨라고 하는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 세도 정치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순, 헌, 철 각각 시대별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또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끝.